세계 경제가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초저금리 현상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돈을 풀지만 효과는 없고 금리만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은 저축 기피 현상과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입니다. 좀비 기업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한 예입니다.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면서 부동산 값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간 이어진 저금리 현상은 세계 부동산 시장에 버블을 낳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두드러진 곳은 수년 전부터 마이너스 금리가 본격화된 유럽입니다. 유럽연합 통계청에 따르면 EU의 주택가격은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4.75% 올랐습니다. 스위스의 UBS는 독일의 민헌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등을 버블 또는 버블 위험 지역으로 최근 분류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올랐던 부동산 가격이 언제든 급락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컨설팅 회사 맥킨지앤컴퍼니도 금융위기 10년이 지난 뒤 앞으로 살펴봐야 할 글로벌 경제 3대 리스크 중 하나로 부동산 버블을 거론했습니다. 초저금리와 제로금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스위스, 덴마크 등은 마이너스 금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초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실제로 유럽의 20, 30대 젊은 근로자들은 예금 적금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이라 돈을 맡길 필요를 못 느끼고 예금이나 투자를 위해 은행을 찾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마이너스 대출금리 상품이 나와도 돈을 빌리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8월 덴마크의 한 은행은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마이너스 0.5%의 고정금리를 매긴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1억 원을 빌리면 9,500만 원만 갚으면 됩니다. 반면 은행은 750만 크로네 이상의 돈을 이 은행에 맡긴 사람에겐 매년 0.6%의 보관료를 부과합니다. 최근 스웨덴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 실험을 5년 만에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가계와 기업의 경제 행위를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정기예금 금리는 1.25% 수준입니다. 은행에 1억 원을 1년간 예금하면 이자 수익이 세전 12만 5천 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향후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정기예금 금리는 0.1% 수준입니다. 만약 금리가 더 내려가 제로금리가 된다면 한국도 은행의 예금 적금 통장은 사라지고 입출금 통장만 남게 됩니다. 성장이 없는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는 경제 주체의 활동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저축을 기피하고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를 높이고 위험 부담이 큰 재테크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광화문 비즈통신이었습니다.